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 면직 처리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후임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일단 지명해 놓은 상태지만 네네. 문체부 장관은 후임자 지명도 안 하고 장관을 면직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1차관까지 자리를 비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공백을 스스로 자초를 하면서까지 면직 처리를 했는데 이 배경을 둘러싸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 유진용 전 장관이 이 정권의 인사청탁을 거부하거나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청와대로부터 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 우리가 흔히 낙하산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체부 산하기관장에 있어서 낙하산이 몇 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체부 안에 그 고위 간부 인사는 이 청와대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갈등이 있었고, 여기서 청와대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라고 하는 게 그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 걸렸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직후였죠. 그래서 그 대책을 논하기 위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던 국무회의였는데 이 자리에서 유진용 전 장관이 내각 일괄 사퇴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지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주체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유진용 장관이 청와대 눈밖에 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인사 갈등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쌓여왔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고. 네네. 국무회의 토론석상의 그런 부분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인사라고 하는 게 장관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명장에는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한 게 있었습니다. 책임 장관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 장관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이 부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책임 장관제였고 이걸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그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던 이 책임 장관제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유진용 전 장관이군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차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청와대하고 인사 갈등 때문에 차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배째라 발언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했었었는데요. 청와대 측에서 누구 어디다 임명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서로 통화하면서 배째 달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때도 바로 그 인사 갈등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칙주의자.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지원 의원이 또 그 글을 올렸어요. 박지원 의원도 이 문화부 장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잘 아는데 한마디로 소심파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런 그 글을 오늘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결국은 그 미주알 고주알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면직으로 갔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책임 장관제를 공약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물론 다른 부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인사 갈등이 만약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 공약을 문체부에서는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의 그 일도 사실은 좀 짚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안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내각 일괄 사퇴를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거의 면박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입장 바꿔서 그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언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말하지 말라는 얘기로 느껴지겠죠. 그렇죠. 직언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예. 그래서 책임장관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산 인사 조직에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당신이 정책 방향을 잡고 한번 소신껏 한번 일해보라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데 예. 책임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깨알 리더십이니 예. 뭐 만기 칠라명 스타일이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결국은 이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들은 청와대로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과연 이것이 국정의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임장관제뿐 아니라 내각의 어떤 자율성 네. 그리고 내각 차원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어떤 토론의 분위기 네. 이런 건 하나하나가 다 없다 그런 거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얼마 전에 그 종영한 그 드라마 정도전 보셨나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화제의 드라마였죠. 네, 저는 참 그 애청을 했던 사람인데요. 거기 보면 도당 회의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도당 회의를 굳이 비유하자면 요즘에 국무회의 비슷한 아마 그런 성격이 될 텐데. 네.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참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국무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면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국무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장관들은 받아 적기 바쁜. 맞아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 안에서의 이견이 제출이 되고 그것이 자유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조정으로 가고 최적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과연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2기 내각 구멍 뚫린 채 출범은 했는데 많이 달라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